안녕하세요. 발달 주치의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소아외과 교수님을 모시고 엄마 아빠가 알고 계셔야 하는 탈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소아외과 심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탈장이 발견되면 수술적 치료가 아니고서는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배 주름 아래쪽으로 한 1cm 정도 되는 작은 절개창을 그만큼 절개창을 내서 탈장 낭을 찾아서 탈장 주머니 자체를 자르고 그리고 이제 그 입구를 묶어주는 수술이 이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 탈장 주머니가 있는 위치가 남자의 경우에는 그 고환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도 지나가고요, 정관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불임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그 굉장히 세심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강경의 경우에는 배꼽 있는 쪽으로 한 3mm 정도 되는 작은 절개창을 내서 그 복강경을 그 안으로 넣고 이제 복강 안쪽에서 접근해서 그 구멍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내측 서해륜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결찰하는 수술을 하게 돼서 결국은 원리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입구를 막아준다라는 건데요. 이제 절개로 하게 되면 그 탈장 낭을 제거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이 덜 걸리는 거고요. 복강경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손으로 직접 한다기보다는 또 길다란 복강경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박리하고 떼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네, 아주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 마취 후에 갑자기 아기가 무호흡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호흡이 정지되는 상태로 20초 이상 유지되는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만 2돌 정도 이상 되는 아기들은 그날 당일날 와서 수술을 하고 오후에 집에 갈 수 있는 통원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오셔서 수면 마취하면 안 되냐, 잠깐 자고 일어나는 그런 정도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환자가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신 마취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의 차이는 전신 마취는 입 안으로 튜브를 넣어서 기관지 튜브를 삽관을 해서 기계에 연결해서 아기가 이미 숨을 저절로 쉬고 있는, 기계에 의해서 숨을 쉬고 있는 상태를 만들고 이후에 수술을 하는 거고요. 수면 마취는 그냥 자는 약만 주고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기가 언제 갑자기 이제 무호흡이 올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호흡이 오고 나서 그 이후에 삽관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뇌 손상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주대 병원에는 소아 전담 마취 교수님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걱정 마시라고 전신 마취하는 게 훨씬 저희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해야지 아기가 통증을 못 느낄 거 아니에요. 통증을 못 느끼고 또 움직임이 없어야죠. 막 움직이는데 수술을 잘 하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소아들은 또 구조물들이 굉장히 작고 약하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고요. 그거는 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 누우시는데 배를 수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 마취하에서 수술을 한다. 어린애들은 입원 수술을 하고 24개월 이상인 애들은 통원 수술도 가능하다. 거죠? 보통 한쪽 탈장인 경우에는 30분 이내로 끝나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보통은 1박 2일 입원을 하게 되고요. 네. 아주 어린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는 네. 수술 후에도 24시간 관찰하고 집에 가기 때문에 네. 2박 3일 입원하게 네. 됩니다. 일주일 후에 외래에 한번 내원하셔서 네. 실밥을 제거하고 상처가 네. 잘 아물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진료가 있습니다. 네. 그 수술적 원칙을 지켜서 잘 수술하는 경우 재발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은데요. 반대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이에요? 네. 그래서 반대편에 수술 전에 미처 진단이 되지 않았는데 한쪽을 막으니까 반대편이 이제 증상이 없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사실 재발은 아니고 네, 반대편 있었던 네. 건데 증상이 안 나타났던 거죠. 네, 10% 정도가 반대쪽에도 탈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타구니 탈장이 저절로 들어가면 뭐 몇 년이 있더라도 저절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나온 채로 들어가지 않고 뭐 48시간 이상 이렇게 끼어 있으면 이제 그 부패가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괴사가 썩어요. 장 괴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장을 절제도 해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장괴사가 일어나면서 전신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혈압도 떨어지고 폐혈증 같은 네, 폐혈증이 오는 사실은 서해부 탈장은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인데 방치되면 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해부 탈장은 응급질환은 아니지만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교정을 해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탈장 자체가 워낙에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선천성 기형이 있을 때 탈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요. 흔하지 않은 희귀한 질환 중에 뮤코다당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뮤코다당증이라는 질환이 있는지 언제 의심할 수 있냐면 탈장이 있고 중이염이 아기가 작고 이제 자주 발견이 되는 경우, 발생을 하는 경우 그런 질환을 네.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뮤코다당증 이런 거는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증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발달 지연도 있고 뭐 장기가 커진다거나 네. 그런 게 있어서 아무튼 뮤코다당증이 굉장히 드문 희귀 질환이지만 뮤코다당증이 있을 경우에 그 서해부 탈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배꼽 탈장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우리의 이제 복벽은 네. 이 바깥쪽에서 자라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또 탯줄이 있었던 자리가 이렇게 그 구멍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막히지 않아서 배꼽 탈장이 있는데요. 대부분 만 2세 정도 되면 네. 다 막히는 경우가 많고요. 뭐 늦더라도 뭐 4, 5살 정도까지 기다려 봐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서해부 탈장은 신생아 영아에게도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 기저귀 가실 때 한 번씩 꼭 서해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타구니? 네, 사타구니를 확인해서 만약에 아기가 울 때마다 불룩불룩해 튀어나오는 증상이 있거나 네. 유달리 한쪽보다 다른 한쪽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서해부 탈장을 의심을 해주시고요. 이 탈장은 진단이 늦어지게 되면 장을 잘라내야 되는 더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탈장, 특히 서해부 탈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으시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